너 모르고 결혼했어? 왜 나보고 바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원장님, 신혼 초에 많이 싸우잖아요. 네.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안 싸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요? 근데 이제 부부가 살아가면서 안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혼 초에는 잘 싸워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냐, 잘 싸우고 살아가는 거지, 이 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여전히 싸우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신혼 때 싸웠던 문제는요, 이게 신혼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30대에 결혼한 몇 년의 결혼 생활을 할까요? 60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벌써 27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솔직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0, 30년은 더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나. 최소 60년에서 70년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 결혼해가지고 저는 이 3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신혼 3년 때 잘 준비해 놓으면 30년, 60년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신혼 3년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30년 내내 싸운다고 생각해요. 진짜 심각한 부분은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커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거, 갈등도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 근데 한 20년 넘어가지고 살다 보면요, 아예 소 닭 보듯 하면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30년 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20 몇 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 대학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뭐 결혼시키고 그러면 올곧이 부부만 남게 돼요. 근데 이 부부만 남았는데 대화도 안 되죠. 어떤 뭐 소통도 전혀 되지 않죠. 함께 하는 게 편안하지 않죠. 하지만 의무는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의무를 버려야 되나, 아니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슬픈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PD님 결혼해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던가요? 신뢰. 신뢰, 맞습니다. 애착의 다른 말은 신뢰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애착, 사랑의 자에 붙을 착이지만 사랑이 잘 붙어 있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생겨야지만이 우리는 부부 관계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깨질 만한 영역이 어딜까요? 통틀어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자,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둘이 같이 돈을 모아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 부부, 맞벌이 부부도 많고 각자 돈을 관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부부가 같이 경제 성장, 경제를 성장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먼저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돈을 같이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비 습관이 달라서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거 하나를 사겠다라는 사람과 그냥 저렴한 거 사서 버리고 또 사지 이런 사람, 비싼 걸 왜 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재테크는 부동산이지, 아니 재테크 어떻게 부동산만 해, 요즘은 주식하고 비트코인 해야 돼,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면은 서로 갈등이 계속 생기면서 미묘한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자,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야. 그렇죠. 어른이 하죠. 하기 싫지만 해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어른 아닙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더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청소 누가 하냐, 빨래 누가 하냐, 또 자기 관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나의 몸이, 내 몸의 주인이 나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PD님은 누구 겁니까? 가족 거죠. 아내 거잖아, 아내 거. 그죠? 그럼 우리 아내분을 위해서 피디님은 몸 건강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죠. 결혼은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 경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 습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혼 전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어서 너 모르고 결혼했어? 왜 나보고 바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가 어른들과의 관계, C월드, 처월드라고 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제적 독립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심리적, 물리적, 정신적 모든 것들이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양가 어른들과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결혼해서 나는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맨날 보면서 우리 남편이 시댁 어른들하고 보려고 하는 건 불편해하고 너는 왜 이렇게 엄마하고 독립이 안 돼 마마보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마마걸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거리 감각을 익히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계속 일어날 확률이 높죠. 또 네 번째,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상관없어요. 결혼 전에 이게 합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결혼 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쪽이. 우리는 그냥 나는 자기야 애기 생각이 없어. 그래 뭐 나도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근데 막상 결혼했더니 야, 남들 다 있는 애기 하나 가지면 어떻겠어? 애기 안 낳는다 그랬잖아. 난 네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것 때문에 싸우거나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갖고 싶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아이를 안 갖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엄마와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빠와 둘이 싸우면 애가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피디님 생각이고, 그죠? 이게 이제 서로 가치관이 충돌하다 보면은 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나 아빠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아이가 잘 크기는 어려워지는 싸움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죠. 애들은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엄마 아빠가 싸우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다섯 번째는 성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 근데 이 성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위에 네 가지 경제, 생활 습관, 시월드, 처월드 갈등, 자녀 이 네 가지로 계속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사랑을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을까요? 안 나누고 싶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성은 욕구의 문제거든요. 욕구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내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겠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신혼 초반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신혼 초에 이 다섯 가지 갈등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균형 있는 해결책을 갖고 살아가면 좋지만 어떤 갈등이 딱 일어나면 나는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배우자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거나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감정의 골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싸우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 남편이 저한테 찾아올 때 저희가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저희는 신혼인데 왜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내를 데리고 제가 많은 상담센터를 다녔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희의 섹스리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내는 오지 않고 남편만 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 이 아내는 남편과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월드 갈등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집살이가 아내에게 심각한 시집살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심각했어요. 시집살이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뭔가 막말을 하거나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거나 해달라고 하는 게 많거나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은근한 시집살이가 많아요. 이게 애매해요. 이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애매한 기분들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갈 때마다 약간 상처받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하고 좀 갈등이 있었고 이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 편을 들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그 아이까지 낳아가지고는 헤어지지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 전달을 해드렸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정다원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말이 맞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집살이가 있는 상황에서 애를 낳게 되면은 헤어지지도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큰 시집살이에 놓일 것 같으니 당신하고 혹시라도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가 생기면 내가 이 가정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벌써 세 가지 문제가 연결돼 있죠. 시월드 문제, 또 자녀 문제, 거기다가 성 문제. 이렇듯 부부관계는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부관계 골든타임 신혼 3년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30년 결혼생활, 60년 결혼생활은 훨씬 안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는 골든타임 벌써 놓쳤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고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지 고민해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와 있나요? 네. 저 부부관계 수업에 여러 가지 이 5가지 영역을 적어놨으니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른지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